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한 면전류가 형성하는 자계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무한평면이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어떤 무한평면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입맛에 맞게 그냥 XYZ 좌표계를 알아서 임의로 설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 평면을 XY 평면의 상에 놓여져 있게, 즉 Z는 0인 평면에 놓여져 있게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면전류가 Y방향으로 흐를 때 우리는 비오사바르 법칙을 통해서 자계를 측정할 수가, 계산할 수가 있을 건데, 우리가 이 비오사바르 법칙을 통해서 모든 걸 구할 수는 없고요. 앙페르 법칙을 나중엔 이용을 할 건데, 일단 비오사바르 법칙의 식을 적어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전류 밀도는 지금 Y축 방향 벡터 성분만 존재하니까 자계는 Y축 방향 성분은 없겠죠. 왜냐하면 제가 외적을 계속 세 번의 영상을 설명드렸지만, 외적은 두 벡터를 외적해줄 때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한 방향의 벡터가 외적 벡터의 결과 벡터가 되는데, 보시면 지금 Y축 방향 벡터랑 어떤 벡터를 외적했죠. 라지알 벡터랑 외적을 해주면 결국 그게 Y축 방향 벡터 성분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예, 그건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같은 축 방향의 벡터 성분이 나올 수 없으니까, 수직한 방향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일단 많아도 X축과 Z축 방향 벡터 성분만 있겠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무한면이라는 건 무한한 선이 여러 개 모인 거죠. 그래서 한 쌍의 선을, 대칭성을 고려한다면 이 한 쌍의 선을 이렇게 잡아서 그 선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면, 결국 그 선에 대한 특성을 모두 다 합해주면 전체 무한한 면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한번 한 쌍을 잡아볼게요. 이렇게 한 쌍을 잡아봤는데, 자계를 측정할 점을 또한 Z축 위로 설정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주느냐? 사실 이 무한평면이라면 그 무한평면으로부터 너무만큼 떨어진 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자계를 계산해주게 되겠죠. 그 계산을 해줄, 자계를 측정해줄 점을 Z축상에 넣는다고 우리가 XYZ 좌표계를 임의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알아서 잡아주면 이렇게 뻗어나갈 때 대칭성을 이용해서 좀 더 쉽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각각의 선전류가, 무한 선전류가 형성하는 자계입니다. 자, 근데 이건 사실 처음 보시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실 거고, 사디쿠 교재에서도 제가 봐도 설명이 좀 약간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그걸 보충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Y축 방향으로 우리가, 저기 제가 눈을 그려놨죠. 눈을 그려놨듯이 Y축 방향으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그림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Y축이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선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선이 뻗어나가는 무한한 선 전류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Z축상의 점을 하늘색으로 표시한다면, 이렇게 라지알 벡터 방향을 표시했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외적 벡터가, 즉 자계가 비오사바르 법칙을 통해서 이 방향이 되느냐? 그거는 오른쪽 위에 뜨는 배너에서, 죄송해요, 배너에서 오른손 법칙을 설명드렸듯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른손 법칙을 아신다면, 또는 저 영상을 보셨다면, 우리를 향해서, 우리 몸을 향해서 오른손을 이렇게 좀 힘드시겠지만 펼쳐보시면, 그리고 분홍색 저 선을 향해서 이렇게 감아주시면, 여기 비스듬히 우리의 머리를 향하는 그 비스듬한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이 향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게 1번, 2번 전류선이라고 한다면 이건 DH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책에서도 DH1이라 되어 있는데 왜 D를 붙였느냐면,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무한한 면은 전체적인 자기를 형성할 텐데, 그 면을 쪼갠 게 선이니까 그 선을, 하나의 선을 통해서는 D, 그러니까 미소한 자계가 형성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여요. 그래서 DH1. 그리고 2번에 대해서는, 2번은 오른손을 딱 펼쳐보세요. 그리고 감아줘야 되는 방향인데, 그러면 이렇게 원래 우리가 펼치는 대로 펼치면 못 감아주거든요. 예. 지금 오른손을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반대로 감아주시면 이게 아래 방향으로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향한다는 걸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오른손 법칙을 아신다면.
그래서 이걸 벡터 합으로서 구해주신다면 위아래 성분으로 또 가로 방향으로 벡터의 성분을 분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 벡터 합으로서 위아래 상쇄되고 결국에 왼쪽 방향만 남게 된다는 걸 통해서 DH라는 걸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 어디서? 네, 평면 위에 Z는 0보다 큰 점에서는 이렇게 X축으로만 존재한다. 그러면 Z축의 아래, 그러니까 평면보다 아래에 있는 점에 대해서는 그런 임의의 점에 대해서 이렇게 1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오른사 법칙을 또 적용해 보시면 되는데 이제 같은 설명이니까 안 드릴게요. 그리고 2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다. DH1, DH2는 2번에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DH라는 거는 위에서는 이렇게 X축 양의 방향, Z가 음의 값일 때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DH가 X축의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한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하지만 절대값은 같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표시해 줬을 때 자개는 이렇게 구분 지어서 식을 쓸 수가 있을 것이다. 그죠? 뭐 절대값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굳이.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h0라는 값을 모르니까 h0라는 값을 이렇게 z가 0일 때는 어떤 양수의 값을 가지고 z가 0일 때는 음수의 값을 가지는 상수를 일단은 표현을 해준다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앙페르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앙페르 법칙이라는 건 오른쪽 위에 지금 뜨는 배너에서 설명드렸듯이 어떤 패곡선을 통과하는 전체적인 전류의 값은 그 패곡선에 대해서 벡터장의 선적분을 자개에 대해서 해줄 때 그 값이 된다. 전류 값이 된다라는 게 앙페르 법칙이었죠. 암페어의 주해 법칙이라고도 했지만 그게 더 중요한 점은 이렇게 패곡선에 대한 선적분을 해줄 때 전체적인 선적분 값이 전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저 H0의 값을 정확하게 저 어떤 K라는 그 면전류 밀도 벡터의 성분으로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일단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합시다. 그럼 위로 올라가는 방향부터 해주면 0이죠. 왜냐면 자기는 X축 방향만 존재하고 지금 우리가 알아야 했던 방법으로 의하면 그리고 경로 미소 변이 벡터는 Z축 방향이니까 직교에서 0이 되고요. 또 왼쪽으로 가는 경로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X축 방향으로 또 자기도 X축 방향이니까 그냥 이 전체 경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가 B라면 H0B가 될 거고요. 그리고 밑을 향하는 건 당연히 0이고 오른쪽을 향하는 건 똑같이 H0B가 됩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H0에 마이너스 B만큼 곱해졌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선적분은 1로 계산돼요. 2로. 이 1이라는 워크, 지금 발음이 잘 안 되는데 1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신다면 그런 지금 저 힘의 방향, 자기를 힘으로 생각한다고 하고 미소 변이 벡터의 방향과 평행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냥 양의 2를 해줘서 H0B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결과는 2H0B, H0B를 두 번 더한 게 되겠죠? 근데 그게 뭐죠? I죠. 앙페르 법칙에 따르면. 근데 그건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전류가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지나간 전류의 값이 결국 이 전류의 스칼라 성분을 KY라고 해볼게요. Y 방향만 존재하니까 그냥 K라고 하지 않고 라지 K 소문자 Y로 표시한다면 이거는 그냥 그거의 B를 곱한 게 돼요. 가로 길이를. 자, 이거는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 보스 스터디룸 카페에서는 어떤 이러한 관련 질문을 두 분께서나 질문 주셔서 제가 답변을 상세하게 드린 적이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그 어떤 카페 링크나 글 링크나 아니면 링크 혹시 비공개로 되어 있을 시에는 제가 그 답변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라도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경우는 댓글로 질문 주세요. 요청을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결과에 따르면 오른쪽 위에 뜨는 배너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의하면 전류 밀도가 선전류 밀도는 점을 통과하고 부피 전류 밀도는 면을 통과하는 거에 의하면 면전류 밀도는 선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 선의 길이를 B만큼의 길이를 KY에 곱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EH0가 결국은 EH0B가 I고 그 I가 KYB라는 걸 통해서 EH0는 KY, 즉 H0는 2분의 1 KY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결국 이런 무한면에 대해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Y방향으로 흐를 때는 H0I 그리고 -H0I로 구했었는데 그거를 앙페르 법칙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아 H0가 2분의 1 KY더라. 그걸 통해서 이걸 알아낸 거죠. 결국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자개는 2분의 1 K라는 그런 면적률 밀도 2분의 1 값을 곱해준 벡터에 미소한 그런 미소한 게 아니죠. 단위 벡터가 면적 법선 벡터를 외적해준 걸 계산을 해주면 그게 바로 자개가 된다는 걸 무한 면적류가 형성한 자개로 구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좌표계를 임의로 잡아준 거기 때문에 뭐 i, j, k 이렇게 나타내 줄 필요가 없어요. 임의로 일반적으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외적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살펴볼게요. 한번 이 k라는 건 j 방향, y축 방향 벡터 성분이니까 그 y축 방향 벡터 성분의 단위 법선 벡터인 평면의 수직한 방향이 뭐죠? z죠. 그 y축의 z축 방향 그 벡터를 오른손 법칙으로 외적을 해주면 x방향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일반적인 식으로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보려고 했지만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충으로 설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